워낙 어떤 차량이든 좀 잘 치고 나가네요. 예.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시동 걸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어요. 네네. 안 매고 사이드도 채워져 있고 지금 파킹에 있는데 이걸 뒤에다 그냥 놓고, 보통 이러면 자동 해체가 되거든요, 해제가. 네. 그래서 가속 페달 밟으면 주차 브레이크의 자동 해제 조건이 아닙니다라고 떴죠. 네네. 보셨죠? 차가 출발 안 해요. 울컥울컥 뭐 뱃놀이 하듯이 이러고. 그런데 제가 안전벨트를 매면, 안전벨트를 매고 밟으면 차가 나갑니다. 자동으로 이제 자동으로 주차 풀리는 브레이크가 해제가 되죠. 그러니까 주차 브레이크 자동 해제 조건에 안전벨트 장착 유무를 네,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죠. 합니다. 예.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상당히 좀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외관이나 이런 찍을 때도 확인을 해보니까 투싼이 이제 예전에는 이 현대 SUV를 보면 뭐 투싼급이나 네. 뭐 산타페급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신형 투싼을 보니까 그 투싼급이라고 할 정도의 크기도 아니고 네. 정말 이름만 같은 다른 차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외형도 많이 바뀌었고 내부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지만 우선 크기가 좀 많이 커진 것 같은데 그게 보일 때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도 아니요, 많이 실질적으로 커진 좀 커졌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최근 국산차 얘기라면 아반떼요. 최근에 나온 거. 네. 제가 타보면 옛날 90년대 후반 EF 소나타 사이즈로 충분히 되는 것 같다 할 정도로 차체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뭐 일단은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 신체가 커졌다 이런 그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예전과 좀 다르게 최근에는 내수 수출 구분 안 하고 차종이 단일 차종으로 나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엔진의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을 무조건 키울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차량들의 힘이 정말 좋아졌어요. 기운이, 마력수가. 그래서 한 20년 전에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비싼 차가 잘 나가고 좋지 않은 차들이 좀 싼 차가 뒤에 따라가고 속도가 안 나고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어떤 차가 가장 빠른지 아세요?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가장 빠릅니까? 부산에 있는 애인을 만나고 바람 맞고 서울 올라가는 남자차가 제일 빨라요. 예. 그러니까 차종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용감하고 나는 지금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라고 운전을 하면 차종 상관없이 제일 빠르게 질주할 수 있어요. 그만큼 엔진의 힘은 충분히 좋아졌거든요. 워낙 어떤 차량이든 좀 잘 치고 나가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는 운전자 개인의 운전 능력이나 어떤 배짱 이런 부분 디펜던트로 움직이는 거지, 차의 성능은 다소, 물론 차이는 있죠. 운전자 두 사람이 서로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가속을 한다라고 하면 차이가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차를 가지고 정말 가속력 있게 고속으로 운전하고 싶은데 차량의 성능이 부족해서란 얘기는 이제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있죠? 여기 있나요? 제가 보니까 에코모드로 놓고 운전했네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도 170까지 그냥 그냥 쉽게 올라가죠. 순간 올라가고 가속이 좀 기아 변속이 좀 빨라지죠. 네. 그리고 스포츠 확실히 모드로. 예전 차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진짜 이 국내 차량 중에 SUV가 이렇게 치고 나간다는 듯한 느낌을 그렇죠. 예, 차량 제대로 봤는데요. 차량 무게도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엔진의 힘도 좋아졌고 하면서 이렇게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리에 직관할 정도로 브레이크를 꽉 밟는 이런 급제동을 하면 보통 타이어 종류마다 틀리지만 제동거리가 마른 노면에서 뭐 38에서 40km 정도고요. 젖은 노면 빗길에서는 타이어 회사별로 한 45m에서 55m, 60m까지 좀 벌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다리에 직관할 정도로 브레이크를 꽉 밟는 운전 평생 한두 번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운전으로 20회 정도 테스트를 하면 예전 국산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시스템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정상화되기 힘들었다. 쉽게 말해서 차가 퍼진다는 거죠. 네네. 브레이크를 밟아도 텀벙텀벙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수입차들은 그렇게 20, 30번 밟아줘도
아까랑 똑같은 상태를 운전할 수 있다. 거기서 차이점을 찾았던 거고, 차이점이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조건으로 운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100명의 운전자 중에 5명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국산차를 타보고 너무 좋아, 이 가격대에서 국산차가 이렇게 잘 만들었어, 옵션 너무 좋고 편의시설, 승차감 이런 것들이 동급 같은 가격대의 수입차에 비해서 너무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일부는 아직 멀었다, 뭐 차량이 조악하다, 주행 성능이 이게 뭐냐, 이런 평가도 있는 거죠. 예.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을 가지고 제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붙이면서 운전을 하면서, 예를 들면 동급, 여기서 동급은 가격대가 아니고 같은 차체 크기의 엔진 마력이나 이러한 어떤 수입차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차이가 이제는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좁아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운전하는 조건에서의 어떤 정숙성, 네. 차량의 퍼포먼스, 이런 부분은 이미 동급의 수입차를 넘어섰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지금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면 이렇게 이 주행기를 많이 하지만, 네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서도 지금 예. 투싼을 타고 있는 건지 예. 다른 차를 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단지 이제 한 가지, 이제 우스갯소리로 국산차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네. 이제는 일반적인 여건에서는 수입차하고의 차이점을 못 느끼겠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내구성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이러한 퍼포먼스가 이게 5년, 10년 유지가 될지, 3년 후부터 성능이 급격히 저하될지, 이런 내구성 문제는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자동차의 세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성비 면에서는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퍼포먼스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단지 이제 좀 다른 차를 가지고 저희가 시승을 할 텐데, 네. 수입차 중에 이제 극단적인 차들 네. 많죠. 수입차 BMW나 벤츠나 이런 차들을 극한 상황까지 몰아붙였을 때 그런 어떤 자꾸 즐거움을 맛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보면 너무 좀 잘 나온 것 같고, 특히 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에코 모드 이때 이 칼라하고, 네. 그 다음에 스마트 모드 이때 칼라,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이때 칼라. 그럼 예전에 이제 BMW나 이런 차 중에서 보여줬던 네. 그런 어떤 칼라나 패턴을 좀 많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지금의 어떤 모드의 운전을 하는 거라는 걸 이제 운전자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네, 느낌이 또 확실히 다르니까요. 확실히 다르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한 5, 6년 전에 나왔던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런 깜빡이의 소리, 네. 카메라가 이제 지금 그 네네. 차선 변경할 때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죠. 있고요. 옆 차선, 좌우 차선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실은 수소전기차 넥솔 타고 있어요. 1년 6개월 정도 탔고, 네. 최근에 이제 HDA, 뭐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같은 주행 보조 장치도 있고, 지금 이와 같은 안전 장치들도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주차할 때 보면 주변에 다른 것들이 있을 때나 이렇게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다 보여지고, 네. 이런 상황들을 보고 경고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네, 상당히 또 되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요즘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또 이제 거의 전자식이고, 예. 근데 이제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마다 또 상이하겠지만, 지금 보면 이 일반적인 저희 수입차나 요즘 나오고 있는 이제 다른 차 종류에 비해서는 이제 넓이는 거의 맞지만 이제 좀 작은 느낌은 있어요. 예, 크산이. 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저희가 터치가 가능하니까 이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은 좋은데, 네.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 수입차의 앞부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멀어가지고 터치하기 힘들고, 네. 터치도 안 되죠, 요즘. 예, 터치도 안 되고, 이런 거 많죠. 그런데 제가 이 차를 한 일주일 정도 타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유저죠. 네. 사용자와 자동차 메이커하고의 사용자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서 반영하는 게 메이커의 본능이고, 차를 좋은 차,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맞죠? 그렇죠. 두 가지 면에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맞죠? 뭐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부분을
자동차 메이커가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들어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 뭐죠? 뭘까요? 그렇게 안 들어주는 게? 핸드폰. 휴대폰? 자, 그렇죠. 핸드폰 우리가 이 충전기 패드나 네. 위치 이런 거 보면은 차를 사면서 대부분 핸드폰 여기에 거치대 하나씩 사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금형 하나만 팔고 설계만 살짝 변경하면 원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핸드폰 거치대가 여기에 장착되고 거기에서 무선 충전까지 되는 거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만 안전 모든 때문에. 차종을 보면 그렇지요. 왜? 안전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핸드폰 만지작거. 그러니까 자동차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은요,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이 가능하면 못 만지도록 하는 게 개발의 목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생각에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쯤에다 이렇게 보이게 하고 네. 이렇게 보이게 하면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으면 너무도 좋으려면 그렇죠. 바닥에 내려놓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 화면을 통해서 제어하길 바라죠. 네. 네. 하지만 핸드폰을 직접 만지는 게 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 거치대를 장착을 하고 네, 맞아요. 이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아직도 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무선 충전 이런 어떤 핸드폰의 사용의 편의성에서 첫 번째 차이가 나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 터치 스크린이 네. 가까이 있으니까 터치하기 좋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또 하나 문제점이 돼요. 작동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네. 자꾸 작동하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죠. 멀리 있었으면 아예 출발 전에 세팅을 하는데 이건 네. 손이 여기 있으니까 운전을 하면서 누르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운전을 하면서 누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차가 흔들리죠. 네. 그러니까 다른 차를 운전할 때 제가 이거는 솔직히 뭐 해서는 안 들리지만 어딘가 하나 기준을 잡아요. 손가락을 네. 하나 대고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누르려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어딘가 하나 지지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랑 오버랩되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누르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서 누르려다 보니까 바뀌고 이런 게 생겨요. 네. 기존에는 이렇게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레스처럼 프레임 없이 연결된 게 아니고 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틀에다 내가 손을 살짝 얹고 이렇게 눌렀었는데, 지금은 이러다 보니까 막 운전하다 직관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밑에 버튼들을 건드린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메이커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서 터치하기 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운전 중에 자꾸 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너무 편하죠. 이것만 요즘에는 누를 때는. 이제 이런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네. 터치가 우선 안 되다 보니 예. 그리고 또 작동은 할 수가 있지만 주행 중에는 거의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안 되게 예. 맞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이제 국산차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 이제 뭐 제작사만의 자기네만의 어떤 호불호나 이런 게 있는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실제 음성 인식에 상당히 반응을 잘 합니다. 네. 음성 인식에 반응을 상당히 잘하고 제가 사용해봐도 상당히 좀 편해요. 네. 물론 국산차도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잘 돼 있는데, 네. 제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거 사람마다 틀리겠죠. 네. 음성을 인식하는 그 정확도 면에서 다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른 차 종류의 이 처음 나왔었던 예를 들자면 이제 네네. 일본의 예, 예. 그 렉서스의 하이브리드나 네. 일반 국내용의 저희 뭐 그랜저 네네. 하이브리드 이런 네네. 차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조금 그래도 비교가 좀 많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투싼 하이브리드를 타고 예. 이게 하이브리드 맞네 라고 느낄 정도로 예. 우선 정숙성도 정말 많이 좋고, 네. 지금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도 좀 이 가속이나 네. 이런 스포츠 모드를 놓고도 주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밟고 다녔어도 지금 연비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이죠. 예를 들면은 기존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실은 출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거든요. 네. 밟아도 마음 놓고 좀 이제 출력이 부족하니까 이거 하이브리드네. 결국은 하이브리드 하면 대부분 에코 모드로 그냥 기름 절약하면서 다니네, 이런 네네. 생각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차를 운전하면서 공인연비는 15.8km인데 리터당 네. 이걸 가지고 스포츠 모드로 듣고 급가속 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썼거든요, 차를. 네네네. 정말 험하게 네. 이 정도로 가속할 수 있나 싶을 만큼으로 중간중간 시내도로에서도 가속하면서 마구잡이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비는 13.2, 네, 12, 14.1 예, 13 나오네요. 거의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하이브리드 가지고 에코 드라이브를 안 하고 막 잡아 돌리면 연비가 너무 떨어져서 네. 오히려 일반 차종보다 못하다,
하이브리드나 에코드라이브에서만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네. 그러면서 기운은 딸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실제 저도 저 차량 등록증 보기 전까지는 이게 가솔린인가 하이브리드인가 할 정도로 차량의 어떤 주행 성능 면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네, 소음도 예. 정말 뭐 하이브리드라서 그렇겠지만 예, 그래도 정말 소음도 많이 없고 저희가 이제 달릴 때도 이 노면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예, 없고요. 많이 없어요. 시트도 지금 상당히 되게 딱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예, 상당히 편하고 이 정말 정도면 국산 SUV가 정말 많이 변했네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뭐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입차 대비 퍼포먼스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연구단지라 보니까 일반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면 일반 도로 대비 차량 주행이 좀 적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한다 해도 지금 이 차 가지고 이렇게 밟아줄 데가 없어요. 이제는 자동차 가지고 예전처럼 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밟아줄 데가 없기 때문에 차가 낼 수 있고 운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한에서는 일단은 충분하지 않은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아쉬움이 찾아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음악은 아직 안 들어봤지만 네. 전반적으로 세팅이 잘 된 것 같아요. 다만 차량 가격면에서 차이는 나는데 이 내장재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급스러웠으면 어떨까 싶은. 네, 현대가 조금 이제 좀 깔끔하고 네. 이렇게 이런 스타일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깔끔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구분을 한 거죠. 제네시스 모델은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가고 네. 그렇지 않은 모델에서는 좀 현대적이고 이런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넥소를 예를 들어서 네. 수소전기차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 투싼 같은 경우도 시승하면서 이 차 너무 좋네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타 보는 경우에 아 너무 차 마음에 든다. 그런데 조금 더 중후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면서 비즈니스상 좀 중후한 차량을 원하는 사람들이 꼭 제네시스만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모델에 대해서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쪽을 좀 더 보수적인 디자인도 좀 집어넣어서 좀 젠틀한 것도 한두 모델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왜냐면 실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요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골프장 갈 때만 운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큰 차 같은 경우는 운전하기 힘들고 어머니하고 골프채 2대만 실리면 되니까 투싼급의 요 SUV를 상당히 선호하세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거나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내장재나 이런 것들이 좀 고급스럽게 나오는 디자인이 있었으면 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죠. 그렇겠네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뭐 외관은 뭐 국내 차들이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기능들은 예. 그래도 지금 2021년식 투싼 하이브리드를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진짜 깔끔하고 그리고 정말 생각 외로 이 시트 포지션이나 예. 승차감도 만족할 만은 해요. 예, 충분히 좋습니다. 이거 거의 뭐 이제 시동 지금 대기 중일 때는 뭐 그냥 넥소 전기차 타는 거하고 동일하게 그렇죠. 이제 엔진이 차이점을 못 멈춰 느낄 정도로. 있으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네. 이 저희 국내 차종 중에서 이제 제네시스나 이제 이쪽급 말고 이제 이런 투싼이나 산타페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소나타 이런 차들도 이 핸들 이 스티어링 휠 쪽을 조금 더 수입차스럽게 만드는데 이 육안으로 볼 때만이라도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현대스럽게 나오지 않나 싶어요. 항상 보면 좀 이거 하나만으로 해도 차이가 좀 많이 크잖아요. 저희가 수입차랑 그렇죠. 비교를 예, 해본다면.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약간 요 앞에 이 스크린을 보면 계기판이죠. 네. 계기판이 이제 다 저렇게 이제 전자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약간 지금 저건 어떤 느낌이냐면 좀 저희가 원래 일반 예전에 타고 다니던 차 계기판 앞에 네. 그 내비 보려고 그 큰 휴대폰 이렇게 엎어서 놓고 다니는
그런 느낌 같아요. 조금 그렇죠. 네, 저걸 또 이렇게 딱 박아놔가지고 네. 이건 뭐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왜냐면 또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시청자분들이 이제 실구매자들이 사실상 국내차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또 해드려야 선택하시는데 이제 이런 게 반영이 되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저 부분이 조금 살짝 아쉬워요. 그 어떤 디자인 면이나 세련된 면을 떠나가지고 정보 전달력에만 충실하도록 만든 것 같고, 글씨 크기나 이런 것들도 딱 보면은 필요한 정보가 한눈에 다 들어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BMW나 벤츠 특정 차종들을 타다 보면은 어떤 저런 숫자나 버튼이나 그런 어떤 어나운스, 네. 정보를 주는 게 이걸 내가 익숙하게 찾지 않으면 한눈에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처음 차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1년 이상 내가 탄 것처럼 네. 모든 조작도 용이하고 여기서 모든 정보를 찾는 것도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 면에서는 얘기한 대로 아주 잘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는 좀 예술성이 떨어진다, 단순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오늘 2021년식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 주행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국산차의 자동차의 이런 차이점이나 아니면 어떤 궁금하셨던 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저희 이호근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주행 영상을 찍을 때는 앞으로 이런 국산차 모델들도 있지만 수입차, 그리고 종류가 등급별로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상을 할 때는 저희 이런 유튜버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행을 하고 그런 영상들만 담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교수님께서 약간 이런 차이점들이나 정확하게 짚어주실 수 있는 부분에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신차에 대한 부분을 리뷰할 때에는 교수님께서 바쁘시지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셔서 네. 앞으로 좀 주행 영상 때에는 참여를 해 주셨으면 저희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주행 영상에 꼭 참여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도 전문적인 내용이라 일반인들의 접근이 좀 곤란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반 분들이나 여성 운전자들도 특별한 전문 지식 없이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좀 쉬운 영상 쪽으로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외관과 내부 그리고 기능적인 면과 주행 영상까지 저희가 담아봤는데요.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언제든지 댓글로 그 부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취합해서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고 싶지만 좀 많은 내용에 많은 수의 이 궁금증이 있는 그런 궁금증을 요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그 답변을 영상으로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카누리 TV입니다. I walk around like that.